스튜디오로 모셔야 되는데 국회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안 되실 것 같아서 전화로 연결을 합니다. 어제 보니까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게 탈당할 게 아니라 즉시 제명 조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군경이 국회를 사실상 점령하러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를 뭐 지시한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이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원래 품위 유지 규정을 통해 가지고 또는 민심 위반 규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제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초반에 세게 나간 척했다가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약속되는 소리 듣는 거거든요. 저는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의결만 있으면은 예전에 당대표 쫓아내듯이 그냥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탈당 요구를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긴 한데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봅니다. 또 어제 밤에 올리신 SNS를 보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에서 만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대국민 사과로 퉁치려고 하는 것 같다. 두 사람에 있어서 이제 검사로서의 기준을 물으셨어요. 냉정하게 제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두 분이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면서 직권남용과 그 다음에 또 경제 공동체론의 그 큰 시장을 여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잘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직권남용 및 18가지 범죄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가요? 그때 정확한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직접 가가지고 구형문을 읽어요. 맞아요. 30년 구형을 때리거든요. 그런데 그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란죄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덜 엄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때렸는데, 만약에 지금 이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검사 한동훈, 검사 윤석열이라면은 어떻게 구형을 하겠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 법정이라면은. 예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전두환 대통령 모의 재판에서 내란죄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30년 사형을 구형했다고 굉장히 자랑했던 적이 있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많이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뭐 5.18이나 이런 과정에서 내란죄에 준하는 죄에다가 뭐 초병살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때 사형 구형이 된 건데, 그 자기가 모의 재판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법대생 시절에 했던 것처럼 지금 본인의 그런 허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판단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제를 살릴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뭐 외교를 잘할 것 같았습니까? 그거 하나도 없고, 그거 검사로서 일벌백계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자리 가 있는 건데, 또 한동훈 대표는 뭐 그렇게 대단한 뭐 경제를 살릴 것 같거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 하나인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없이 손방망이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었냐, 이렇게 제가 할 수밖에 없죠. 윤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좀 뭔가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모르다가 밤에 긴급하게 소집이 됐는데 반대 의견을 뭐 많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했다 이러고,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때는 대통령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로 즉흥적으로 한 건지, 이게 법 전문가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어서 나중에 시비 걸릴 거, 그리고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금방 풀릴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대체 왜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남거든요. 아니,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평가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분을 뭐 대단히 분석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상한 사람을 왜 있을까, 왜 이랬을까,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하철에 보시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저럴까라는 걸 심각하게 분석하는 경우 있나요? 그냥 뭐 술 좀 드셨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합리적으로 왜 이런 판단했을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뒤부터 뭐 저를 윤석열 대통령이 막 공격하기도 했지만은 계속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지난주쯤에 이런 얘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대표가 뭐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같이 반응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예. 본인이 옳다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또 이런 쿠데타 성격의 이런 계엄령 이런 것도 본인이 되게 잘 아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뭐 법률가로서 사람 잡아놓는 거 전문가지 언제부터 쿠데타 전문가였습니까? 네. 지금 이런 것도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돼! 이렇게 하고 또 주변이 말하는 것도 안 듣고 그리고 주변에서 반대하면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본능이 작동한다니까요. 예. 그 방어적인 그게 있었던 거는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과 새삼스럽게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제가 예전까지 계속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부 총질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대답했던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틀린 말한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예. 뭐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이렇게까지 6시간 만에 끝날 줄은 모르고 만약에 그냥 선포를 했다면 어떤 그래도 얻는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실익이 뭐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실행을 했을 텐데 그게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 폭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뭐 요런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하철에서 뛰어다니는 분들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 해보면 사실 이유는 있어요. 예. 예. 그분들이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는 보통 이런 목적이죠. 뭐 정말 포교를 하셔야 되는데 포교를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본인의 망상 하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는데 자기는 포교 열심히 하고 있다 믿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종북좌파 척결을 떠들면서 젊은 사람한테 유인물 나눠주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내일 종북좌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절박함에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좀 웃겨서 그렇지.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근거 자체가 지금 보면은 뭐 국회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 이런 변명을 이거 자체가 망상인 거거든요. 대표님이 근데 제가 예. 이거 지적 안 했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은유적으로 이렇게 지적할 때 보면은 얘기했잖아요. 돈키호테는 뭐다? 돈키호테는 평화롭게 돌고 있는 풍차가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풍차한테 막 이렇게 말 타고 돌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동키호테다. 뭐 그다음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엄석대다. 제가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다들 그냥 아무리 이런 증언을 해도 네. 그냥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결국 그런 것들을 묵살해 왔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네. 지금 뭐 익명의 어떤 당내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지금 상황 인식이나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도 부역자니까 그 사람들 뭐 대단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제가 돈키호테다, 엄석대다, 벌거숭이 임금이다 할 때 그때 뭐라고 했나요 그 사람들이 이준석 내부 총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저는 엄석대고 돈키호테고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었어요. 벌써 2년 전부터.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요.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심리 상태를 보면요. 지금 이게 그 계엄령으로 이렇게 돌출됐잖아요. 예. 계엄령보다 더 극단적인 걸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냉정하게 윤석열 대통령 혹시 잘 아는 그 얼마나 깊은 대화들을 의원들이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무력 도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분이에요. 아,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국회 앞에 네. 비상시국 대회를 하면서 네. 실제 북한과의 어떤 무력 충돌을 일으켜서 또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거에서 대화 나눠봤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예를 들어 그 엑스포 같은 것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부산 엑스포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로 실망을 안겨준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저는 이런 외교나 아니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보십시오. 어제 밤사이에 미국 국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저는 이거 심각한 거라 보니 국무부가 뭐 한답니까? 국무부가 전 세계적인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인데 네. 여기서 우방국인 한국의 그 국가 원수를 비판하면서까지 뭔가
위기의식을 만드는 거는 미국 국무부도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계엄령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이미 돌출행동을 했고, 그럼 이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권한이 뭐냐? 봤을 땐 남아있는 권한이 몇 가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준석 의원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좀 불안한데 조금 네.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면직을 제가 한 건데요. 예. 이게 지금 뭐 야당에서는 김용현 장관 내란죄 혐의로 좀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일단 여당에서도 저 사람은 지금 해임안을 제거해 줄 때가, 그러니까 면직을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후임까지 지명을 해버렸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사실 김용현이라는 분이 국회에 와서 국회 취임 인사할 때도 보면은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언동과 행동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때 다 보였던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국회의장한테 인사 제대로 하고 가라, 국회의원들한테 인사 제대로 하고 가라는 그런 국회 내에서의 룰에 대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손살에 치듯이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와보면은 국회에 와서 위증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쿠데타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 요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라 그러면서 저한테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놓고 지금 본인이 이걸 건의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뭐, 진짜 문제 삼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네. 심각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보수 진영 전반에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로 마음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요. 그걸 입 밖에 내놓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보수 진영도 그냥 멸망하자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누가 그 얘기 듣고 아 그래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을 옹호해줘야겠어.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보수는 말 그대로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내란도 눈 감아주는 세력이구나라는 거를 앞으로 지금 20대 30대 앞으로 4, 50년도 투표해야 될 세대한테 각인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의원님이 지금 뭐 약간 탄핵 표결 관련해서 좀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이준석 의원이 여당 의원 최소 6명 이상의 탄핵 의사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또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서 이거 실제로 좀 확인하셨나요? 제가요, 그냥 제가 가볍게 그 의원들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6명 정도는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지금 만약에 탄핵 표결이 올라오면 그저께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만약 탄핵 표결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서 의원들은 전화상으로는 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언론이 궁금해도 그분들이 누군지 뭐 이런 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상황과 별개로 본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런 위기감이 실제로 실존하다 보니까 당론으로 반대하자가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당론 부결이어야지만이 다 같이 회의장에 안 들어가자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당론 부결이어야지 안 들여보내는데 이러면은 무기명 투표라서 회의장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인데 저는 어제 그런 결정한 뒤로 이제 오늘 국민들이 알고 나면은 굉장한 비판 여론이 있을 거다. 이걸 당론 투표로 이렇게 막아 세우느냐. 당론 반대와 당론 부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론 부결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나는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올리신 글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고 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시기에 내각에서는 어느 정도 인물들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김용현 이분이야말로 본인이 뭐
뭐 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네. 나머지 장관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를 자기들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한 명씩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진위 검증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 같은 경우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갔던 회의였으니까 그분들은 조금 뭐 용기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례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예. 네, 장관들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할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국민들께서도 그래 정말 이상한 사람한테 물렸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내란에 동참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탄핵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까지 가는 과정이 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좀 극소수만 아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뭐 언론 보도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보도된 게 있어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여사도 패싱할 정도로 정말로 급박하게 그냥 몇 명 소수만 해서 결정을 했다. 즉흥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무슨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쿠데타를 꿈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집 내에서도 조금 쿠데타를 하긴 했네요. 네. 예. 그냥 가정의 쿠데타였다. 네, 그 집 구성 내에서도 쿠데타를 할 생각이 좀 있었나 보네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 내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봅니다. 예. 지금 탄핵안 오늘 보고를 했으니까 표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늦어도 그 토요일 안에는 표결이 벌어질 예상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은 다 지금 이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을 텐데요, 국민들한테. 예. 저는, 글쎄요, 아까 말했던 그 유치한 논리. 아무리 실존적 위협이라 그래도 지금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서 탄핵을 하면은 이재명이 유리하니까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이거는 집권 여당이 내세울 수 있는 논리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네, 저는 그런 유치한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